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해보험 등록자격시험 대비 실전 문제풀이 과정 2024년 1월 시험 문제풀이 과정 첫 번째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서부터 17번까지고요. 손해보험 상품에 대한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주택화재보험과 일반화재보험 보통약관에서 공통으로 보장하는 위험이 아닌 것은, 자, 그러면 주택화재보험과 일반화재보험의 가장 큰 차이점, 보통약관에서 보장하는 위험에 해당이 되는 것과 되지 않는 것, 이 차이점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거 시험 문제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이죠. 자, 요거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폭발 및 파열에 따른 손해는 주택화재보험에서는 보장하는 위험이지만 일반화재보험에서는 폭발 및 파열에 의한 손해는 보장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3번이 공통으로 보장하는 위험이 아닌 것에 해당이 되겠죠. 정답 3번입니다. 2번 보겠습니다. 화재보험 일반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일반 물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제 공장 물건이냐, 아니면 뭐 주택 물건이냐, 이걸 여러분께서 보시면 되겠죠. 그죠? 3번 공장 내의 기숙사는 공장 물건에 해당이 되고요. 병용주택, 숙박시설, 오피스텔이 일반 물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3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괄호 안에 내용을 한번 보죠. 보험가액 금액이 보험가액의 몇 퍼센트 이상인 경우 보험사고 시 비례보상을 하지 않고 보험가액 금액 한도 내에서 손해액 전액을 보험금으로 지급을 합니까? 요거는 여러분들 보험금 지급하는 계산식에서도 알 수가 있겠죠. 기준은 몇 퍼센트입니까? 코인슈런스 적용은 80%가 바로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80% 이상인 경우에는 보험사고 시 비례보상하지 않고 보험가입 금액 한도 내에서 손해액 전액을 보험금으로 지급을 합니다. 정답은 1번이죠.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영업배상책임 보험의 특약 형태로 운영되는 배상책임의 종류가 아닌 것은, 자, 특약 형태로 운영되는 배상책임의 종류 있었죠. 요거 시험 문제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늘 오답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2번 생산물 배상책임 보험입니다. 그래서 1번 도급업자 배상책임, 경비업자 배상책임, 차량 정비업자 배상책임, 시설 소유 관리자 배상책임, 자, 주차장 배상책임. 자, 이런 것들은 다 특약 형태로 운영이 되는 배상책임의 종류에 해당이 됩니다. 2번 생산물 배상책임은 배상책임의 종류가 아니다. 특약 형태로 운영되는 배상책임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런 건 반드시 암기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레저 종합보험의 성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이거 구낙스, 이걸 여러분께서 암기를 해 두셔야 되겠죠. 구 뭡니까? 구간보험, 낚시보험, 구낙스, 스키보험. 낚시보험과 스키보험은 구간보험 성격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오답은 낚시보험은 기간보험 성격이다가 아니라 구간보험 성격이다라고 해야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죠.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장기손해보험의 특징에 해당하지 않는 거 찾아보겠습니다. 1번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보험계약 대출 가능하죠. 보장과 저축 기능을 겸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축보험료는 특별계정에서 운영을 한다까지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보험료 납입 방법 및 납입 주의가 다양합니다. 1, 2, 3번 다 맞죠? 그러면 정답이 이제 4번일 것 같은데 4번은 뭐가 틀렸는지 한번 보죠. 보험기간은 1년이지만 매년 자동갱신인데요. 장기적으로 유지가 가능하다. 장기손해보험은 보험기간이 3년 이상인 보험을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년이 아니라 3년 이상 보험기간으로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이 장기손해보험입니다. 7번 보겠습니다. 장기손해보험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 찾아보겠습니다. 1번 금리 연동형의 경우 만기환급금은 계약 시 예상금액보다 많거나 적어질 수 있죠. 왜? 금리에 연동하는데 금리가 3개월에 한 번씩 바뀌죠. 정기적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금리가 연동이 되기 때문에 예상했던 금액보다 더 많아질 수도 있고요. 적어질 수도
있습니다. 2번 장기 손해보험의 부가보험료는 특별계정에서 운용이 된다. 제가 방금 언급했던 내용이네요. 장기 손해보험의 저축보험료는 특별계정에서 운용이 된다라고 해야 맞는 내용이죠. 그래서 위험보험료, 부가보험료는 특별계정에서 운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일단 2번이고요. 3번, 4번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반 보험과는 달리 자동보험 및 보험계약 대출제도가 있는 것이 장기손해보험의 특징이죠. 4번 보험료 납입 방법 및 납입 주기가 다양합니다. 아무래도 보험기간이 길다 보니까 다양하겠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8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표에서 설명하는 것으로 올바른 것은 다음 표가 뭔지 한번 보죠.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에 대한 책임 이행을 위해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법정 적립금. 요거 암기를 그냥 해두셔야 될 것 같죠. 뭐에 대한 설명입니까? 계약자 적립액에 대한 설명이죠. 9번 문제 보겠습니다. 장기손해보험의 자동보건제도가 적용되는 경우 어떤 경우에 자동보건제도가 적용이 되느냐. 자, 일단 80% 코인슈런스 80% 기억을 해 두시고요. 보험 가액의 80% 미만 사고냐, 보험 가입 금액의 80% 미만 사고냐. 당연히 보험 가입 금액의 80% 미만 사고 발생 시 자동 보건제도가 적용이 됩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세제적격 요건을 갖추기 위한 연금저축 납입 기간은 몇 년입니까? 무조건 암기하셔야 되죠. 시험 문제 자주 출제가 됩니다. 5년 이상이죠. 10년 이상에서 줄었습니다. 5년 이상입니다. 5년 이상. 11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연금저축 해지 시 연금소득으로 과세를 하지 않고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는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다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 특별한 경우가 어떤 거냐? 계약자의 사망 또는 해외 이주로 인한 해지 시 요거 특별한 경우로 인정합니다. 천재지변으로 인한 해지 시 요거 인정합니다. 계약자의 파산 선고 또는 개인 회생 절차 개시로 인한 해지 시 요거 다 특별한 경우로 인정을 하죠. 생활비 이용 목적의 해지 시는 뭐 특별한 경우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얘는 종합과세 대상이 되게 됩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요것도 하나 기억해 두시죠. 3개월 이상의 요양 상태가 되었을 때, 그래서 3개월 이상의 요양 상태가 돼서 뭐 의료비 목적으로 해지를 할 수 있겠죠. 요거 3개월을 6개월 이렇게 해서 시험 문제 오답으로 출제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같이 이렇게 해서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12번 보겠습니다.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취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의 퇴직금, 즉 노후생활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거죠. 1번 근로자의 퇴직금 수급권 보호 강화. 수급권 보호 강화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과거에 이제 좀 이렇게 소규모 회사인 경우에는 퇴직금을 이제 파산이 되게 돼서 퇴직금을 이제 못 받는 경우도 종종 발생을 뭐 하곤 했죠. 그래서 그 수급권을 보호하겠다. 노후에 소득 재원을 마련하겠다. 퇴직 일시금으로 퇴직금을 받아가지고 다 써버리면 노후에 이제 연금 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생활자금화 방지 목적, 이런 것들이 다 도입 취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4번, 국민연금 지급금액 축소 및 지급 연령 강화가 퇴직연금 제도의 도입 취지에 해당되지는 않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3번 보겠습니다. 자동차 사고로 인한 행정상의 책임이 아닌 것은 이제 민사상 책임이냐 형사상 책임이냐 아니면 행정상 책임이냐 요거 여러분들 구별을 해 주셔야 되겠죠. 행정상 책임이 어떤 겁니까? 범칙금 부과, 면허 취소, 면허 정지 요게 이제 행정상 책임이고요. 사용자 배상 책임은 민사상 책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14번 보겠습니다. 자동차 보험의 임의보험, 의무보험이 아닙니다. 임의보험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 찾아보겠습니다. 1번 보험가입 여부를 가입자 및 보험회사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죠. 그래야지 임의보험이죠. 2번 대인배상2는 책임보험, 대인배상1의 초과 손해분을 보상을 하는 상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임의보험이죠. 3번 종합보험에 가입을 하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특례 적용 받을 수가 있죠. 있습니다. 4번 자기 차량
손해시, 자차 손해는, 그죠? 전손사고로 인한 보상금액이 보험가입금액의 전액 이상인 경우, 자,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다 이제 어떻게 보면, 손실이 발생한 거죠. 이상인 경우에는 보험계약은 그 시점에서 종료가 되고요. 계약 효력의 유지는 안 됩니다. 거기서 중단이 됩니다. 일단 전손사고 났으니까 그 대상물에 대한 손실을 다 보험가입금의 한도 내에서 다 전액 보상을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보험계약의 효력은 그 시점에서 종료가 된다라고 해야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5번. 자동차 보험의 차종 구분 중 승용자동차. 자, 자동차 구분 이제 많이 헷갈리시는 부분인데요. 하나씩 살펴보죠. 맞는 거 찾아보겠습니다. 1번. 승용자동차에는 법정 승차 인원이 6인 이하 자동차만 해당이 된다. 보통 이제 뭐 이 5인승 일반 승용차가 이제 5인승이 거의 대부분인데 6인 이하 자동차만 해당이 된다. 근데 10인 이하도 있죠. 그죠? 그래서 승용 자동차에 6인 이하 자동차만 해당이 된다. 그러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2번. 전기 자동차가 아닌 승용 자동차는 승차 정원에 따라서 초소형, 소형, 중형, 대형으로 구별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배기량 몇 cc이냐에 따라서 초소형, 소형, 중형, 대형으로 구별이 되죠. 3번. 전기 자동차가 아닌 소형 자동차는 배기량 1600cc 이상 자동차이다. 소형 승용 자동차이면 배기량이 1600cc 이하라 해야 돼요. 이상이 아니죠. 이상이면 또 큰 차죠. 그죠? 4번. 전기 자동차가 아닌 중형 승용 자동차는 배기량 1600cc 초각 2000cc 이하 자동차를 우리가 중형 승용 자동차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분해서 4번이 맞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16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사고 내용별 점수입니다. 사고 내용에 따라서 벌점이 있는 거죠. 대인사고 큰 거죠. 대인사고 중에서도 사망사고에 대한 건당 점수는 몇 점입니까? 이건 뭐 암기를 하셔야 되겠죠. 그죠? 예, 1급 부상사고와 사망사고는 벌점 4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4점 여러분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17번 보겠습니다.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사업에 대한 청구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아보겠습니다.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사업에 대한 문제도 종종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1번. 보상금의 청구는 일정 서류를 구비하여 국토교통부에 청구를 해야 된다. 자, 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실무를 진행하는 것은 손해보험회사에서 하는 거죠. 몇 개? 10개 손해보험회사에서 하는 겁니다. 총괄은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건 맞는데 보상금의 청구는 손해보험회사에 해야 되겠죠. 정답은 일단 틀린 내용은 1번이 되겠습니다. 보장사업자는 10개 손해보험회사입니다. 이 10개 손해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해야 됩니다. 2번, 3번, 4번 한번 살펴보죠. 2번, 경찰관서에서 발급한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을 구비서류로 제출해야 되고요. 보상금은 보장사업자, 10개 손해보험회사죠. 자동차 보험 대인배상 완 약관 지급 기준에 따라서 지급을 합니다. 4번, 현행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상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3년입니다. 3년. 예. 자, 이렇게 보면 17번의 정답은 틀린 지문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번에서 17번까지 손해보험 상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는 두 번째 시간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